자도사를 볼게요. 인생이 몇 날이며 이내 몸 어이할꼬. 주렴을 손수 걷고 옥계에 내려가. 주렴은 구슬로 만든 발입니다. 발 모르시면 그냥 커튼이라고 생각하세요. 구슬로 만든 커튼. 옥계에 내려가. 옥 같은 돌. 오색구름 깊은 곳에 임 계신 곳 바라봅니다. 자, 임을 바라보고 있다. 그럼 이제 끝났죠? 임을 그리워하는 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이 임이 진짜 임이냐 아니면 임금이냐, 여기서는 이제 임금이죠. 밑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임 계신 곳을 바라봅니다. 안개문 구름창 천리말리 가렸구나. 안개문 구름창이 방해를 한다는 얘기죠. 방해물이에요. 인연이 없지 않아 하늘이 아셨는지 외로운 청란으로 광한궁에 날아올라. 이 청란은 이제 전설 속의 새인데 자기를 비유한 겁니다. 자기가 이제 외로운 청란이라는 거고, 광한궁은 옥황상제가 거하는 궁궐인데 여기서는 임금이 거하는 곳을 의미한다. 그 삼인곡 송민곡 배우신 분들은 아마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듣고서 못 뵙던 님을 첫낯에 잠깐 뵈니,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뵀던 적이 없다는 얘기죠. 처음으로 배웠다. 잠깐 벼슬을 하였다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임이 이뿐이라 반갑기를 가늠할까? 반갑기를 가늠할 수가 없다. 서리법이에요 이거. 반갑기를 가늠할까? 가늠하지 못한다. 이렇게 뵙고 다시 뵐 일 생각하니 3,000명의 미인들 아침 저녁으로 모시고 궁궐의 고운 여인들이 좌우에 늘어서 있는데, 여기서 이 3,000명의 미인들과 궁궐의 고운 여인은 화자와 대비됩니다. 다른 신하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있어서 나를 다시 찾지 않으신다. 다시 임을 뵐 수가 없다. 뭐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죠. 다른 신하들이 많아서 이미 나를 눈여겨보지 않으시는 거죠. 수줍은 빛바랜 화장을 어디에가 자랑하며 탐탁지 않은 태도를 누구에게 자랑할까? 자랑할 수 없단 얘기죠. 임을 뵐 수가 없단 얘기예요. 여러분, 탐탁지 않은 태도는 뭐 예쁘지 않은 몸, 용모 정도로 보시면 돼요. 난간에서 피눈물을 소매로 훔치며 옥경을 떠나 하계에 내려오니, 자, 이제 임금을 뵐 수가 없어서 하계로 내려왔다는 건데, 실제로는 이제 감옥살이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억울하게, 물론 이제 본인은 억울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억울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한다는 거죠. 임금을 섬기지 못하고 떠나왔다. 그런데 하계에 내려왔다. 자, 옥경은 백옥경, 이것도 아셔야 되는데, 백옥경 신선세계죠. 옥황상제가 있는 곳이에요. 옥황상제가 있는 곳. 그리고 하계는 이제 인간 세상이죠. 그래서 이걸 적강 모티프다. 적강 모티프는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인간 세상으로 내려왔다. 이런 패턴이 보이면, 이런 패턴들을 적강 모티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래서 임금은 옥황상제인 거고 화자인 나는 선녀인 거예요. 선녀로 설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생 방명이 이처럼 생겼던가. 인생 방명하다는 건 명이 박하다. 운수가 더럽게 없다는 얘기예요. 운이 더럽게 없다. 쓸쓸한 10년 세월 그림자 벗을 삼고 아쉬운 마음에 혼자 하는 말이, 임은 내 임이라 나를 어찌 버리시는가? 임은 어찌 나를 버리시는가? 원망이 드러나 있죠. 이런 거 중요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임에 대한 그리움이 드러난 시에서 원망이 있냐 없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물어봐요.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임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임에 대한 원망이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얘는 있습니다. 생각하시면 그 안이 불쌍한가? 이건 이제 지가 불쌍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불쌍하다. 그 다음 보시면 정조를 지키고 귀신께 맹세하여 좋은 때가 돌아오면 다시 뵐까 하였더니 다시 뵐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다는 거죠. 과연 내 임이 전혀 아니 버리시어 나를 버리지 않으셔서 삼천리약수의 청조사가 건너오니, 여러분 삼천리약수는 이제 물인데 어마어마하게 큰 물, 이건 방해물을 의미한데, 그 방해물을 뚫고 건너서 청조사가 왔다는 건데, 청조는 파랑새예요. 청조 자체가 파랑새고, 여러분이 사자는 임금의 소식을 전하는 또는 임금의 명을 전하는 차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밑에 보면 청조사가 그냥 파랑새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청조가 파랑새예요. 청조사는 파랑새를 차사라고 생각을 해서 청조사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임금의 차사가 온 것이 아니라 이 화자는 지금 파랑새를 보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 바깥에 뭐 창문이 있었나 보지. 창문 밖으로 이제 파랑새를 보고, 아, 임금의 소식을 전할 차사가 오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차사를 본 건 아니에요. 청조사 건너오니 임의 소식을 반가이 듣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여러 해 헝클어진 머리틀어 집어꽂고 두 눈에 눈물 자국에 분도 바르지 못하고 먼 길을 멀다 않고 허위허위 들어오니,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감옥에 있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던 얼굴을 본 듯 만 듯하고 있어 심술궂은 시샘은 어찌하여 한단 말인가. 그러니까 임금의 소식을 들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했단 얘기예요. 여기서 심술궂은 시샘은 나를 모함하는 사람들의 모함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그리워하던 얼굴, 임의 얼굴이 본 듯 만 듯 나를 본 척 만 척 한다. 반가워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결국은 파랑새를 본 것은 그냥 파랑새로 그친 것이고 임금의 반가운 소식을 듣지는 못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보시면 알록달록 무늬 짜서 고운 비단 만들듯이 옥돌이 쉬파리가 온갖 허물을 지어내니. 여러분, 이 고운 비단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비단 자체는 좋은 거지만 이게 옥돌의 쉬파리가 허물을 지어낸다. 근데 그게 마치 고운 비단을 맞는 것과 같다. 뭐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고운 비단을 긍정으로 보아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건 긍정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쉬파리는 나를 모함하는 대상이고 온갖 허물을 지어낸다. 그러니까 나의 허물을 지어낸다 이거예요. 실제 허물이 아닌데. 내 몸에 쌓인 죄는 끝이 없거니와. 그 다음 보시면 하늘에 해가 있어 이미 짐작 안 하실까? 그러니까 이미 나를 좀 짐작해 주시지 않을까? 해가 있으니 해는 임금을 상징하고 임금이 나의 마음을 짐작하여 주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에요. 그것일랑 던져두고 서러운 뜻 말하느니. 일단 그건 제껴두고 서러운 뜻을 말해보자. 백년 인생에 이내임을 만나보아 산과 바다에 맹세한 사랑의 첫 말씀을 믿었더니 그 사이에 무슨 일로 이 맹세를 버려두고 옷같은 얼굴을 홀로 두고 그리워하는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고 임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찌 그 사랑의 첫 말씀을 버리셨는가. 뭐 이런 얘기겠죠. 사랑이 실증났던가 박복한 탓이런가. 운수가 안 좋아서 그런가. 말하면 목이 메고 생각하면 가슴이 끔찍하다. 중략. 풍상이 섞어지고, 풍상은 바람과 서리, 바람과 서리가 섞어지고. 여러분, 설이 나오면 가을이에요. 수많은 꽃들이 떨어지니. 근데 이것은 이 꽃이 떨어진다는 것은 신하들이 죽어나간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치적 풍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서리가 쳐서 꽃이 떨어진다는 것은 정치적인 문제, 정치적인 어떤 사건들이 있어서 신하들이 이렇게 죽어나간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 떨기의 국화는 누굴 위해 피었으며 천지가 얼어붙어 삭풍이 몹시 부니. 삭풍은 겨울바람이에요. 겨울의 추운 바람. 하루를 벼틀 쬐들 열흘 주의를 어찌할까. 그래서 이제 많은 시다들이 억울하게 죽어나갔다 이런 이야기죠. 은침을 빼내어 오색실을 꿰어놓고 임에 터진 옷을 깁고자 하건만은. 임의 옷을 만드는 거, 보통 이제 임의 옷을 만들면 임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가 있고요. 화자가 여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여성 화자 설정. 천문구중의 갈 길이 아득하니. 깊은 궁궐, 구중궁궐이라고도 합니다. 아녀자의 깊은 정을 이미 언제 살피실까? 나의 마음을 언제 알아주실까? 그 다음 보시면 음력 섣달 다 지나니 봄이면 늦으리. 왜? 겨울옷을 지었는데 봄이 되면 이미 이제 따뜻해지니까 늦을 것이다. 동짓날 자정이 지난 밤에 돌아오니. 여러분, 이제 동지가 지나면 겨울이 끝나고 설설 봄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급해지는 거죠. 집집마다 대문을 차례로 연다 하되 자물쇠를 굳게 잠가 침실을 닫았으니. 그러니까 다른 집들은 봄이 돌아온다고 문을 열어. 근데 나는 침실 문을 닫았어요. 이것은 오지 않는 임에 대한 화자의 서러움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고 자신의 정절을 지키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눈 위의 서리는 얼마나 녹았으며 뜰가의 매화는 몇 봉오리가 피었는가. 그러니까 봄이 오는 걸 보기가 싫은 거예요. 네? 왜? 봄이 되면 임은 오지 않는데 봄이 오니까. 봄이 와야 임의 옷도 드리고 이렇게 좀 따뜻하게 또 봄을 맞이할 텐데 이미 오지 않으니까 그런 이제 봄이 오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문을 닫아 걸고 봄이 오는 것을 보지 않는 겁니다. 간장이 다 썩어 넋조차 그쳤으니. 구곡간장이라고 하죠. 간장이 썩었다. 아픔, 괴로움. 천줄기 눈줄은 피가 되어 솟아나고 반벽 청등은 빛조차 어둡구나. 그러니까 등불이 어두워졌어요. 왜? 기름이 다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등불을 켜놓은 지가 오래되어서 임을 기다린 지가 오래되어서 등이 다 타서 어두워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황금이 많으면 매부나 하련마는 이건 이제 중국 고사 인용인데 여기 보시면 매부라는 게 시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고사에 그 이 황제의 마음을 얻기 위해 아주 유명한 시인의 시를 돈을 주고 시를 짓게 해가지고 그 시를 통해서 임금의 마음을 돌렸다. 이런 이제 중국 고사가 있어요. 그 고사를 인용해서 나도 돈이 많으면 시를 사서 임금의 마음을 돌릴 텐데 이런 얘기죠. 백일이 무정하니 백일은 햇빛이고요. 뒤집힌 동이에 비치겠는가? 당연히 비치지 않지 서리법이죠. 그러니까 햇빛이 무정하다. 그러니까 임금의 그 마음이 무정해서 나에게까지는 비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뒤집힌 동이는 화자의 처지를 비유한 말이다. 서리적 표현, 비치지 않는다. 서리적 표현. 뒤집힌 동이에는 해가 비치지 않는다. 임금의 은총이 자신에게는 미치지 않을 것임을 자조, 스스로를 조롱하고 스스로를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토록 쌓은 죄는 다 나의 탓이로다. 언어에 공교가 없고, 공교라는 거는 이제 재주, 기술인데 여기서는 이제 조심함이 없다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조심히 하지 않았고 눈치 없이 다닌 일을, 이게 이제 자기의 죄라는 겁니다. 풀어서 헤아리고 다시 생각하니 조물주의 처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 아무도 원망할 수가 없다. 이거 뭐예요? 수원수구. 누구를 원망하겠는가? 수원수구. 창에 비친 매와 달에 가느다란 한숨을 짓고 아쟁을 꺼내 원망의 노래를 슬피타니, 원망의 노래니까 원망의 정서가 드러나겠죠. 검은 고줄이 끊어져 다시 잊기가 어렵구나. 이것은 이제 인연이 끊어졌다. 임과 나의 인연이 끊어졌구나. 이런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볼게요. 차라리 죽어서 자규에 넋이되어. 자규는 소쩍새를 의인화한 표현이고요. 죽어서 자규에 넋이되겠다. 그리고 소쩍새는 한을 의미해요. 그래서 한의 정서가 드러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죽어서 자규가 되겠다는 거니까 화자의 분신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밤마다 이화의 피눈물을 울어내요. 이화는 백꽃인데 이게 백꽃의 피눈물을 울겠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백꽃도 지금 피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따라서 감정이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화자의 정서와 대상의 정서가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눈물을 흘리는 주체는 지금 이화고, 오경의 잔어를 섞어 임의 잠을 깨우리라. 그러니까 임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 이화의 피눈물을 이화애로 보면, 그러니까 백꽃이 피었을 때 피눈물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건 자규의 피눈물이 돼요. 네?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화에 백꽃이 피었을 때 자규의 피눈물을 울어내겠다. 이러면 자규가 피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도 어쨌든 감정이입은 맞아요. 그리고 임의 잠을 깨우리라를, 이거를 적극적 태도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근데 이건 적극적 태도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내가 죽어서 임의 잠을 깨우고 싶다는 건데, 그죠? 그러면 살아서는 할 수가 없다는 인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죽어서라도 임의 잠을 깨우겠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그만큼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